예,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를 진행하게 된 소방시설관리사 최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 그 첫 강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관리사 준비하시면 이제 그 1차도 중요하지만 2차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강의하는 중간에 그 보통 그 2차 할 수 있는 공부 외워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한 100개 정도 추려서 매주 드릴 겁니다. 그 뭐 지금 블로그 우리가 밴드죠, 밴드에도 자료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직접 제가 자료를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약간 테스트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2차에 공부해야 될 거는 1차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한 A반, B반에서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되죠. 6개월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한 100문제 정도, 100에서 150문제 정도 좀 외우시면은 1차 합격하시고 나서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해질 거고, 먼저 중요한 거는 암기하는 것도 이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씩만 공부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공부할 거 하루에 5시간 하는 것보다 10분씩, 20분씩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교과서 보시면은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저기 제일 앞에서부터 보면 차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차례 바로 앞에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예. 저희가 이번 A반에서 진행되는 거는 위험물 성상 및 설치 기준까지 아마 거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론. 여기서는 이 부분은 그 소방의 전반적인 것, 뭐 소방설비 기사부터 기술사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1차에서는 이 부분이 해서 좀 많은 고득점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정기회로인데요. 이 부분이 그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분량은 많은데 그리고 어렵고 전기 중에서도 전자기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8에서 1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공력을 들여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요 문제 외워야 될 것들 핵심으로 요거는 좀 진행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하루에 또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필요한 문제 또 꼭 풀어야 될 공식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리학 및 약재화학은 이 부분은 지금 2차 점검 실무, 그러니까 설계시공이랑 아주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기본적인 것들, 계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위험물의 성상 및 설치 기준. 그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과락이 많이 나오세요. 보통 과락이 그 한 8문제죠. 과락이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8문제를 정확히 알면 되고 10문제 정도 풀면은 과락을 면하는데 여기서 과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2차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2차원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과락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보고 갈 거고요. 마하번 소방 관련 법령은 이 부분은 이제 2차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점검 실무에서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2차에서도 같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마지막 거는 이제 이 부분 대부분 화재안전 기준이에요. 대부분 다 암기돼야 될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그 2차에 암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우리가 수업에 아니 시험에 들어가면 계산기를 사용하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뭐 잘 못 다루시더라고요. 이 계산기만 잘 다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1차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 2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게 뭐냐면은 카시오, 똑같은 카시오인데 FX530MS 라는 기종인데, 이거는 계산기를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 숫자가 기호를 쓸 수 없어요. 분수를. 그런데 지금 뭐 이거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 제품을 많이 씁니다. 지금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이 제품 많이 쓰는데 아마 이게 디자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카시오 570 ES 플러스인데 요거 아마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전기 기사 뭐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쓰시고, 또 유튜브에 계산기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요 기종으로 하고 있어요. 뭐 디자인은 바뀌어도 나오는 다 같으니까 이거를 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보다 난 좋은 기종이 있다, 그럼 굳이 사실 필요가 없고 딱 2가지 기능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솔브 기능이라고요. 있어서 이거는 문제를 계산할 때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한번 너무 빈 페이지가 없나?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먼저 이런 이런 공식 있잖아요. 는 해가지고 뭐 p 나오고 여기 뭐 나오고 곱하기 여기 뭐 나오고 곱하기 이렇게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숫자를 다 집어넣고 는 하면은 이 p를 여기 있는 부분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브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도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것을 구해라 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솔브를 쓰면은 뭐 쓰고 는 하고 다 넣고 솔브 x 딱 치면은 여기 있는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브 기능이 반드시 쓸 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각도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에서 쓰이는 건데 지금 전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로 이제 유상차를 변한 것을 구하라는 게 나올 텐데, 모르면은 이제 못 구하잖아요. 그런데 계산기로서 요걸 넣고 숫자 뭐 120도 여기 딱 넣어버리면은 답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기본에서 약간만 더 들어가면.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반드시 이제 분수가 되는 계산, 분수에서 이제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복소수 i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늘 써보세요. 사셔가지고 이게 자기의 손에 익어야지 되니까 빨리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익히면 익힐수록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이제부터 소방시설관리사에 관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소방시설관리사 그러면 이제 소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방. 소방이죠. 소방이라는 건 소는 이제 태워서 없앤다는 거거든요. 타버린다, 사라질 소자인데, 그러면 타서 없어진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이걸 연소라고 부르죠. 타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탄다고 해서 다 이제 우리가 소방에서 관여할 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는 타는 것.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화재가 있고요. 두 번째가 폭발이 있습니다. 화재는 열로 인해서 피해 주는 걸 화재라고 그럽니다. 열로서 타는 거. 폭발은 압력 피해. 압력이
쳐서 물질에 부딪혀서 이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벌판에 펑 터져가지고 피해가 없다. 근데 폭발이긴 한데 폭발 피해라고는 안 그러죠.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화재는 열로 인한 피해, 폭발은 압력에 인한 피해.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이걸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 한마디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위험물이라고 하고요. 위험물은 나중에 또 여기서 다시 강의를 할 거고,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타고 피해 주는 것 여러 가지 내용이고요. 이제 막는다. 이제 피해를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능동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불을 직접 끄는 거죠. 또는 재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연기를 직접적으로 빼거나 바꿔서 피해를 줄이는 행동입니다. 능동적으로 활동이고요. 이제 수동적인 방어가 있죠. 수동적인 방어, 이게 방화고요. 대부분의 무슨 구조, 내화 구조, 방화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마감 재료까지 방화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죠.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도피라고 합니다. 도피는 이제 피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소화는 소화 설비 있고요. 재현 설비, 방화는 내화 구조, 방화 구조, 피난은 거실 피난, 수평 피난, 수직 피난 쭉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거고요. 여기 하나하나에 또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소방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저기서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지 그걸 한번 봤습니다. 네. 이제 소방화학, 이제 그 연소라든가 그런 것이 다 화학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먼저 그 물질의 구성부터 보는 겁니다. 물질은 원자와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자는 물질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 상태고요. 물질이고, 원자는 그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한다. 그러고 그리고 가장 근대 화학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가장 작은 입자다. 그리고 같은 원소의 원자들의 크기, 모양, 질량은 같고,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서로 다르다. 자, 화학 변화 시 원자들은 없어지거나 새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결합 상태가 변한다, 그런 얘기고요. 원자는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나오는 건데, 뭐냐면은 어떤 분자가 존재할 거예요. 물이라는 분자,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분자가 존재하는데, 이 물은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들어지는 비율이 정수 비례,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숫자로 비례로 결합하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고요. A, B 두 원소가 결합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헷갈리시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개수로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쪽에져서 결합되는 게 아니라 항상 결합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자. 분자는 원자가 1개 또는 2개 이상 모여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최소 입자를 만든다. 그때 분자라고 한다. 이게 어떤 물질이든 원자 상태로 뭐 구성될 수 있겠지만은 그 물질의 특성을 갖는 최소 입자가 바로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분자. 분자의 성질. 분자는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물 보면 아시죠? 물.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좀 중간 온도에서는 액체, 그 다음에 분자 끓으면은 기체, 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분자의 구분. 자, 분자는 분자수를 이루는 원자수에 의하여 구분한다. 뭐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개 있으면 1원자 분자, 두 개 있으면 2원자 분자, 세 개 있으면 3원자 분자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고분자. 고분자는 분자량이 1만 이상, 만 이상의 분자를 고분자라고 합니다. 보통 단백질, DNA, 뭐 녹말 이런 우리가 보는 책상, 플라스틱들 다 고분자 물질이고요. 자, 수소는 2원자 분자, 수소 분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도 다 2원자 분자. 원자의 개수만 세면 뭐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가 버렸다. 분자의 기본 법칙. 자, 이제부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와 기체가 반응할 때는 아까 배수 비례의 법칙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같은 숫자 일정한 비에 따라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화학식, 반응식에서는 여기 앞에 정수가 붙습니다. 정수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수소 분자 두 분자, 산소 분자 한 분자가 결합해서 물 분자 두 분자를 이룬다. 이거는 부피의 비이기도 하고요. 부피의 비이기도 하고 그 분자 수의 비이기도 합니다. 부피와 분자 수는 같이 포함됩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같은 온도에서, 같은 압력에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 속에 부피도 일정하고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같은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은, 온도와 압력이 같고 부피가 같으면은 그 안에는 어떤 기체든지 동일한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동일한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22리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거는 요 22.4 6.02 곱하기 23승계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부피와 온도가 같다. 기압이 같을 때는 어떤 분자든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게 하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를 화학에서는 몰이라고 부릅니다. 1몰. 그 1몰은 그 분자가 갖고 있는 1몰을 딱 가지면은 그 분자가 갖고 있는 분자량의
질량에 g을 붙인 무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산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딱 저울에 달면은 이 무게가 산소 분자의 무게인 16g이 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분자 하나는 작겠지만 그걸 모아놓은 무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맞춘 겁니다. 이 숫자가, 이 몰이라는 숫자가. 그래야지 계산이 편하거든요. 물질 계산할 때. 그래서 6.9 1몰을 할 때 연필 한 타스는 12잔 한 타스, 달걀 30개는 한 판, 마늘 100개는 한 접이라고 한다. 화학에서도 똑같이 6.01 곱하기 23승을 1몰이라고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같은 내용이고요. 자, 몰의 개수. 자, 모든 입자는 1몰 속에 그 입자가 아보가드로의 수 6.01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존재한다. 원자 1몰이면은 원자가 6.01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자가 1몰이면은 분자가 6.01 곱하기 10의 23승계, 전자가 1몰이면은 뭐 쭉쭉쭉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몰과 질량. 원자나 분자량에 g을 붙인 값은 원자나 분자 1몰의 질량,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질량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분자량 좀 이따가 다시 얘기 될 겁니다. 분자량은 1몰의 질량입니다. 그 물질의 1몰의 질량 6.01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몰과 기체의 부피. 모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표준 상태를 그냥 표준 상태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STP라고 가끔 문제를 낼 때 상태가 STP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표준 상태라는 얘기고요. NTP라는 말도 있습니다. NTP는 요건 같은데 온도가 20도씨입니다. 20도씨. 이거는 상온 상태. 예. STP라고 가끔 문제를 내는데 STP일 때 해버리면 이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차지한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고 1몰이고 22.4리터에서 항상 차지한다. 표준 상태에서 계속 같은 말이죠. 아까부터 그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거는 책에서 이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 자, 표준 상태에서 1몰은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1몰은 22.4리터죠. 부피가 1몰일 때. 그래서 몰수 1몰일 때 20.4리터, 기체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1몰, 2몰이면은 곱하기 2, 항상 비례로 나가겠죠? 이렇게 되고, 기체의 밀도와 분자량의 관계. 자, 밀도는 뭐냐면은 이제 그 물질에 얼마나 많이 들어차 있느냐는 거죠. 어떤 공간에. 예? 어떤 일정한 공간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단위 부피 공간에 잠깐만요. 쓸 때가 자, 밀도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요. 로 밀도는 부피의 질량이에요. 질량.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체가 기체의 부피에 대한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01 곱하기 10의
23승계 표준 상태에서 같은 부피에 같은 압력일 때 같은 수의 기체의 숫자가 있긴 하지만 기체마다 가지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질량이 달라서 그럴 때 이제 그 질량에 따라서 이제 밀도가 정해집니다. 기체의 밀도. 그리고 그래서 22.4의 분자량,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 상태일 때, 아까 얘기했던 표준 상태일 때의 얘기고요. 만약에 온도나 압력이 변하면 기체의 밀도는 변합니다. 압축성 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축한다. 없네요. 그거는. 예.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기체의 밀도에 관해서. 자, 주기율표는 여기서 외우고 갈 겁니다. 저랑 같이. 예. 주기율표랑 원소들의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 또는 주기율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원소의 분류표이다. 원소의 주기율표에 나타난 것 같은 규칙성을 보이는 것은 원자 내부에 주기율에 관련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표입니다. 이 표고요. 자, 오늘 이걸 한번 지금부터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하시고요. 자,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플로르라고도 하고요. 불소라고도 합니다.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건 브롬, 혹은 뭐더라? 취소? 옥소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이거 그냥 여기서 브롬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요오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클립톤, 얘네 둘은 몰라도 됩니다. 클립톤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1쪽이고요. 그건 몰라도 되고 일단 순서 먼저 알아볼게요. 수해리, 아시겠죠? 수해리.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수해리. 자, 물난리가 난 동네입니다. 수해리. 배 붕 타. 배를 타야죠. 수해리, 배붕타, 질산, 불레, 그러니까 질산이라는 물질 있죠? 질산이 불레가 나요. 불냄새가. 질산 불레. 누가 물난리 났다고 막 버렸나봐요. 질산 불레나, 마알규인, 황염알, 칼카까지. 자, 따라 해보실래요? 수해리, 배붕타, 질산불레나, 마알규인 황염알, 칼카. 예, 요렇게 자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 원자들이 갖고 있는 무게를 외울 겁니다. 무게. 대부분 이 원자 순서 있잖아요. 수해리, 배붕탄, 질산불레나, 마알규인, 황염알, 칼카까지. 숫자의 보통 평균 2배입니다. 2배가량입니다. 이건 원자량이 1이고요. 수소는 혼자. 얘는 2니까 4고요. 자, 얘는 6인데 하나 더 많죠? 3의 배수 6, 7, 8인데 9, 10인데 11. 얘네들이 조금 많은 애들이에요. 12 탄소 12. 얘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 원자량 안 가르쳐줘요. 얘네 특히 얘네 세대 얘네 셋 얘까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6번에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자, 플로르 19, 네온 20, 그 다음에 나트륨 23, 요것도 좀 많죠? 하나. 마그네슘 12에 24, 알루미늄 요것도 하나 더 많고요. 27, 규소 28, 요것도 하나 더 많고요. 31, 32, 35.5, 아르곤 40까지, 칼륨 39, 칼슘 40까지. 이거 자, 책이 있는데요. 쭉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서. 전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너무 쉬웠는데 얘 아르곤 원자량 40인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시험 문제에서. 요것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가르쳐 줘서 많은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런 문제들 2차에서 물론 2차긴 합니다. 2차긴 한데 그런 것 그래서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 해리, 배붕탄, 질산, 플레나, 마알, 규인, 황염알, 칼카까지. 자, 요거는 자,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얘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수성 물질이고 굉장히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고요. 얘네만큼은 아니지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막 타고 막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속분 같은 경우 위험 물질이죠. 자, 여기 영족은 굉장히 안정된 물질입니다. 결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약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일어나고요. 얘네들은 반대로 화학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전자가 제일 밖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하나고요. 얘네들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7개입니다. 7족이라서 7개고 이게 마이너스 1가라는 이온성을 잘 띱니다. 그 다음에 산소랑 있는 이 족들은 마이너스 2가, 최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1개가 있고 쭉쭉쭉쭉 6개가 있고 8개가 되는 순간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얘네들 물질들이. 그래서 이 원자들은 항상 제일 밖에 8개의 전자를 놓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부족하잖아요. 8개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수소에 있는 원자를 야, 하나씩 빌려줘. 그래 2개를 채워가지고 8개를 만드는 거예요. 다만 얘네들만 최외곽에 밖에 2개밖에 안 차서 2개면 안정하게 됩니다. 헬륨이랑 수소. 그래서 얘네들은 좀 특수하게 치죠. 자, 그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은 탄소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4개가 있죠. 최외곽에 4개. 그럼 4개가 더 필요하죠. 수소에서 4개를 수소랑 얘랑 결합하면은 수소 4개를랑 결합을 해요. 그게 C에다가 H4 이렇게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법을 다 외우시면은 이게 뭐가 얼마나 어떻게 결합하고 하는지가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은 질소는 수소랑 몇 개 결합할까요? 5개네? 3개가 부족하네? 수소 너 3개 나 빌려줘? 그래서 NH3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암모니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화학식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이거 보면은 똑같이 나트륨이랑 염소가 있죠. 나트륨은 하나가 필요하고 얘는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얘를 주죠. NaCl.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결합되는 관계.
그죠? 예, 여기 원소수 있고, 예, 아 여기 배치가 나오네요. 자, 원자의 배치. 얘는 두 개에 대해서 꽉 찼고요. 여기 보면은 자, 요게 네온이죠? 하나, 둘, 셋, 제일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얘는 하나 부족하고, 얘는 두 개 부족하고, 얘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 버려서, 얘랑 결합하고, 그게 소금, 아니구나, 리튬이구나. 리튬이랑 불소구나, 얘네들은. 리튬 불소, 뭐, 그렇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꼭 외우십시오. 2차를 가서도 그렇고 뭐 계속 화학 문제 나오고 막 결합하고 그러면 분자량 계산하는데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주시고요. 자, 알카리금, 자, 주기는 주기율표는 가로줄의 의미,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다.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의 의미하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나타내며, 같은 조개에 속한 원소들은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동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요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주기보다 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알칼리 금속, 주기율표의 제1족에 속하는 반응이 큰 금속이다. 반응성이 크고, 원자과 전자가 일개로 최외곽 전자를 얘기합니다. 최외곽 전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반응하는 그 전자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로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물과 격렬히 반응하며 수산화물 MOH, M은 이제 금속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금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MOH와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만든다. 반응 순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위에 게 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아래 거, 주기율표상으로 아래 것이 반응이 크고, 리튬은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상대적으로. 자, 할로겐 원소, 할로겐족 원소, 주기율표의 7족에 속하는 반응성이 큰 비금속으로 FC, BRI, 그러니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로 상온에서 모두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두 개 각각에게, 불소는 불소, 염소는 염소, 이런 식으로 존재하며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색깔이 진해진다. 반응 순서 플로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염소, 불소, 브롬, 그 다음에 이거 요오드. 그리고 얘네들은 소화약제로 사용한다. 소화약제 나중에 반응식도 함께 공부할 겁니다. 비활성기체. 비활성기체, 화학적으로 활성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기체 또는 영족 원소라 부른다. 반응성이 없는 기체이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용된다. 헬륨,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기체이며 타지 않는다. 에드벌룬 등에 많이 사용된다. 네온사인에 사용된다. 아르곤, 백열전구, 형광등, 진공관 등에 사용된다. 예. 자, 여기서부터 화학 반응입니다. 자, 화학 반응은 항상 반응하게 되면은 에너지의 입출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소라든가 화재에서는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거를 발열 반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탄소 1몰을 연소시키면은 393.5kJ의 열이 발생한다. 예, 탄소와 이런 반응하죠.